자, 반갑습니다. 오늘 새로운 단어 시공간의 새로운 이해 첫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새로운 단어 첫 번째 내용은 바로 만류인력의 발견입니다. 교과서는 4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은 바로 행성의 운동을 케플러가 세 가지 법칙을 활용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케플러의 세 가지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자, 뉴턴이 이야기했던 이 만류인력 법칙, 이 만류인력 법칙이 무엇이며 이 만류인력 법칙과 케플러 법칙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케플러가 이야기했던 세 가지 법칙을 한번 알아보죠. 자, 첫 번째 케플러 제1법칙은 행성의 공전 궤도에 관한 법칙입니다. 자, 공전 궤도의 모양이 타원 궤도다 라고 이야기한 건데요. 그래서 타원 궤도 법칙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타원 궤도 법칙을 이야기하기 위해선 이제 타원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타원은 일단 두 점을 기준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두 점을 초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을 우리가 타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타원은 원이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지름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죠? 세로로 아주 짧은 지름이 하나 있고 가로로 긴 지름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긴 지름의 절반을 긴 반지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장반경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짧은 반지름이 될 것이고 단반경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케플러 제1법칙은 무엇이냐? 자, 우리 태양계의 중심이 되고 있는 태양이 이 타원의 이 두 초점 중에 하나에 위치하고 있고, 나머지 태양 주변을 공전하는 이 행성들은 바로 이 타원 궤도를 따라서 공전을 한다. 이게 바로 케플러 제1법칙입니다. 자, 여기서 타원의 모양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데 바로 이 초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위의 경우에는 초점 사이 거리가 매우 가깝고 아래쪽은 굉장히 멉니다. 자, 이럴 때 타원의 모양은 대략 이런 모양입니다. 두 초점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모양은 원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모든 행성들의 궤도가 타원이지만 이 두 초점 사이의 거리가 아주 가깝기 때문에 거의 원에 가까운 타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면 행성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 운동한다 입니다. 다음 케플러 제2법칙은 바로 행성의 공전 속도와 관계된 법칙입니다. 자, 태양 주변을 지구가 타원 모양의 궤도를 따라서 돌고 있습니다. 자, 이때 태양과 지구를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합시다. 그리고 만약에 지구가 한 달 동안 이만큼을 움직였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이 태양과 지구를 이은 이 선이 휩쓸고 지나간 면적 있죠. 자, 이 면적은 지구가 여기 있을 때도 선을 이어가지고 또 한 달 동안 지구가 움직였다고 합시다. 그럼 이때도 이 휩쓸고 간 이 면적은 항상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 두 면적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있는 길이가 굉장히 길고 여기는 길이가 짧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두 면적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지구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움직인 것보다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움직인 게 훨씬 더 많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즉, 같은 시간 동안 많이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즉 태양과 가까울수록 이 행성의 공전 속도는 빨라지게 되고, 자, 반대로 태양과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공전 속도는 느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태양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공전 속도가 가장 느리고, 태양과 가장 가까이 있을 때가 지구의 공전 속도가 가장 빠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케플러 제2법칙입니다. 자, 마지막 케플러 제3법칙은 행성의 공전 주기와 그 행성의 궤도의 긴 반지름과의 관계를 나타낸 조화의 법칙입니다.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공전 주기의 제곱과 이 긴 반지름의 세제곱은 서로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자, 만약에 지구의 긴 반지름을 1AU라고 하고 지구의 공전 주기를 1년이라고 합시다. 자, 우리가 모르는 어떤 행성이 있는데 이 행성을 만약에 긴 반지름이 4AU라고 하면 이때 공전 주기는 얼마인가 라는 거를 이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는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긴 반지름이 지금 4배 증가했기 때문에 이 세제곱 값은 총 4의 세제곱 64배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럼 이때 공전 주기는 제곱을 해서 64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공전 주기는 바로 8년이 되겠죠. 그래서 8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케플러 제3법칙 조화의 법칙입니다. 자, 케플러가 이 세 가지 법칙을 이용해서 행성들의 운동을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그 세 가지 운동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 그 원동력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케플러는 그걸 답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뉴턴이 이제 만류인력이라는 개념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만류인력의 법칙은 질량을 가지는 두 물체 사이에는 잡아당기는 힘이 항상 존재한다. 이게 만류인력의 법칙이고, 질량이 스몰 m, 라지 m인 두 물체가 있고, 자, 이 두 물체 사이 거리를 r이라고 했을 때 두 물체에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인 만류인력 F가 작용하게 됩니다. 자, 이때 만류인력의 크기는 자, r 제곱분의 두 질량의 곱에다가 앞에 중력 상수라는 이 g 값을 붙여서 우리는 그 크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만류인력 때문에 태양과 행성 사이 잡아당기는 만류인력 때문에 케플러가 이야기했던 세 가지 법칙이 이제 성립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뉴턴이 이야기했던 이 만류인력 법칙 가지고 케플러가 이야기했던 법칙을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이 설명하기 위해서 등속 원운동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자, 물체 하나가 있는데 이 물체가 이 가운데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일정한 속도로 원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등속 원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물체가 원운동을 하고 있기 위해서는 한 가지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힘을 구심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구심력은 물체가 어디 있던 간에 이 원운동하는 그 중심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구의 중심으로 향하는 힘이다 해서 구심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구심력이 갑자기 작용하지 않게 된다면 물체는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튀어나가게 되겠죠. 자, 이때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하고 이 원운동하는 반경을 r이라고,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v라고 했을 때, 자, 이때 구심력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r분의 v 제곱으로 결정이 됩니다. 자, 뉴턴 이 법칙 F는 ma 기억납니까? 이때 a가 뭐였죠? 가속도였습니다. 그죠? 자, 이 두 지금 형태를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것이 다 똑같고 이 a 부분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r분의 v 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심력에 들어가 있는 요 뒷부분을 우리가 구심가속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구심가속도는 r이 작을수록 크고 v가 크면 클수록 구심가속도도 커지게 되겠죠. 자, 그럼 이것들을 이용해서 만류인력과 케플러 법칙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질량 m인 행성이 이 v의 속도로 지금 반지름 r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자, 확인하시죠? 자, 이때 이 행성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공전 주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물체가 움직인 거리를 물체의 빠르기, 속력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행성이 한 바퀴 도는데 이동한 거리는 이 원의 둘레가 되겠죠. 원의 둘레는 어떻게 구합니까? 네, 2파이 r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행성의 속력, 빠르기는 v가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자, 이 행성이 이렇게 돌 수 있는 건 이 가운데 있는 이 라지 m인 녀석과 돌고 있는 행성 사이에 작용하는 만류인력 때문입니다. 그죠? 그럼 이 만류인력의 크기는 얼마였습니까? 자, 중력상수 곱하기 거리의 제곱분의 두 질량의 곱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이 힘이 바로 이 행성이 원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바로 구심력이 되는 겁니다. 자, 구심력의 크기는 m 곱하기 r분의 v 제곱이었죠. 자, 그러면 이 두 힘을 같다고 놓고 식을 정리를 하면,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스몰 m은 약분을 해주고요. 자, 양변에 r 제곱을 곱해주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이때 이 v에다가 자, 위에 주기와 관련된 식을 이용해서 v는 t분의 2파이r을 대입을 시켜줍니다. 자, 이거 쭉 가져와서 이 v에다가 집어넣어주게 되면 자,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럼 최종적으로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왼쪽에 있는 이 녀석들은 다 정해져 있는 값입니다. 그죠? 안 변하는 값이야. 그럼 오른쪽에 보면은 t제곱분의 r 세제곱이라는 값이 있는데 이 녀석도 결국 변하지 않는 값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 위에 있는 이 녀석이 만약 64배가 되었다 하면 아래에 있는 이 녀석도 64배가 되어서 전체적인 값은 보존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자, 이게 바로 t제곱 r 세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케플러 3법칙이 이렇게 유도가 되는 겁니다. 자, 시험 끝나고 좀 우리가 처음에 좀 많은 내용들을 했습니다. 그죠?
가볍게 보고 수업 시간에 활동지를 하면서 자세하게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봅시다.